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해도 언론이 잘 받아서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유시민입니다. 두 사람의 거짓말은 그 정도나 질이나 그리고 미치는 범위에서 심각한데도 이상하게 언론이 계속 받아 써줍니다. 기자들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알면서도 써줘요. 그러니까 유시민, 박지원 두 사람의 거짓말과 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론을 펴면은 이게 또 뉴스가 돼요.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이 잊혀지면 정치인은 끝납니다. 그러나 악명이든 아니면 좋은 평판이든 어쨌든 이름이 널리 알려지려면은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가장 좋은 기사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이른바 노이지 마케트 또는 노이즈 마케트, 시끄럽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거짓말이니까 바로 잡는 차원에서 소개를 하겠는데, 앞으로 어떤 순간이 오면은 유시민, 박지원 두 사람은 일단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의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취재 대상, 보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유시민 현재 직책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네요. 대검찰청은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작가라고 부르는군요. 작가로 부르니까 그런 공상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때는 나는 작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죠.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떠돌아다니는 건 사실이죠. 그동안에 대검은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작가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유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했습니다. 이어서 유 작가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 조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한 직후 고발장이 제출되어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이것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건 수사로 확인이 됐잖아요. 채용비리 2억 원 받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건 별건 수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채용비리, 교사 채용비리로 2억 원 받은 사건을 그러면 알고도 수사를 안 해야 됩니까? 대검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박지원, 유시민 두 사람 다 특정인을 편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인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많지만은,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박지원 씨는 정경심 그리고 한겨레를 편듭니다. 무슨 이거 청탁하는 장소 같아요. 유시민도 이 방송을 통해서 특정인을 편든다 이거죠.
특정인을 편들기 위한 방송은 하지 마라. 방송이 특정인 편드는 방송을 하면 그게 사회적 공기가 아니죠.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서 윤 총장이 허위 보호를 받고 있고 허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 총장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검찰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부 한 조직을 이끄는 위치와 책임 권한에 어울리는 시야 감정, 생각, 시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 전 장관 동생 수사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수술하려는 사람인데 검사가 병원에 방문하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취소하여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조폭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반박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JTBC 쪽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좌충우돌인데 유시민 씨가 JTBC 손석희 한때 비슷한 진영 언질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범여권이죠. JTBC는 항상 친정부적인 기사를 쓰면서 왜곡도 하고 조작도 하는 언론사인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가서 사격 명령에 관계한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그 사과도 정정 보도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 유시민, 손석희 좀 친할 것 같은데 또 싸우네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유시민, 손석희, 윤석열 한때 범여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서로 티격태격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게 이 정권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은 항상 균열로,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국민혁명이 워낙 세게 일어나니까 그게 충격을 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왜 또 이 JTBC가 등장했느냐? JTBC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김경록 PB 인터뷰 거부 주장은 허위다. 김경록이란 사람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김경록 씨가 JTBC하고 인터뷰하고 싶어 했는데 JTBC가 이를 거절했다라고 유시민 씨가 주장한 것을 반박하고 나온 겁니다. JTBC는 이 JTBC 반박은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보도국 기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지만 누구도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JTBC와 인터뷰를 추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0월 18일 뭐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김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다. 그런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불거진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김 씨에게 수십 차례 JTBC 기자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와 취재 요청을 했지만은 김 씨가 모두 거절했다. 오간 문자 등 관련 근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김 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런 방송을 했느냐, 그런 방송을 왜 그런 이야기를 유시민 씨한테 했느냐, 이런 걸 따지려고 했더니 답변이 안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JTBC가 계속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기자가 취재 경쟁이 붙으면 열심히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JTBC가 그 좋은 취재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인터뷰를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시민 씨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TBC는 이어서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측은 이 건과 관련하여 방송 전에
저희 쪽 누구에게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느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 씨가,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그럼 JTBC와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기자와 인터뷰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편대에 대해 유 이사장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계속 이야기해 주면은 이 유시민 씨 하는 무슨 유튜브 제가 선전을 해주는 결과가 될까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JTBC를 유시민 씨가 걸고 들어가는 그 논리가 재미가 있어서 이것만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세월호 이후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다른 언론사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자기 편을 들면은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고 편을 들지 않으면은 선동 언론이란 그런 취지 같아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유시민 관계 보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